국내에서는 이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심에서 녹아버릴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AI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핵심 공정인 HBM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메가 트렌드 내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 컨설팅팀의 안정진 팀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붐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반붐 온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오픈 AI에서 CEO가 잘렸다가 다시 돌아간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제가 판단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AI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개발되는 그런 속도가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좀 구현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이제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끊임없이 뭐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또 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아가서는 의사결정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데이터,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한 번에 좀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고성능, 고효율의 반도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좀 AI 반도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도체인데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반도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챗 GPT 나오고부터 아마 지금까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 산업,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AI 응용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챗 GPT를 듣고 이게 투자를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이벤트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드는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기술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뉴욕 증시에서 좀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또 엮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뭐 AI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AI 반도체 시장도 좀 이런 성장이 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7이라고 해서 M7에 대응되는 그 이야기들이 S&P 493개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7개 빼고 나머지는 진짜 다 안 좋은데 얘는만 좋다라는 이야기고 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키워드가 AI이고 그러니까 이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이제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AI 반도체 하면은 HBM이라는 얘기가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을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이미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많이 이제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HBM이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CPU라든지 GPU 같은 장치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반도체 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형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한 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병목 현상이 생기고 느리고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여러 개로 늘리면은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그런 HBM이 하는 역할이 바로 좀 이런 역할이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면 HBM도 좀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의 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트너에서 예상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3년에 553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네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를 이제 발주를 하는 엔드 유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HBM도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좀 이런 성장세가 유지될 거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AI 반도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HBM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빅테크들 위주로 지금 발주를 줬는데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발주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HBM은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그리고 HBM의 수요 증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HBM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I 반도체에 결합이 돼서 이제 같이 좀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런 HBM 관련된 이제 수주가 들어오면서 네. 국내에서도 그런 HBM 관련돼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HBM이 메모리를 더 얇게 더 많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미세 공정 분야 쪽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주들 위주로 네.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당장 생각해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해당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어땠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좀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그런 HBM 관련해서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주들이었는데요. 네. 네, 보통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 투자라고 하면은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실제 반도체 붐 사이클이 왔을 때는 이런 대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주가 움직임이 훨씬 좀 큰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비가 수주에 따른 그런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비주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주가 반응성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주, 이게 소부장 중에서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해서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종합 반도체 큰 회사들보다야 작은 회사들 중에서 정말 그 수혜를 보는 회사들의 업사이드가 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베타가 높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HBM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장비주들의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재 부품보다도 이런 장비주 쪽만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ETF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적인 성과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5년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쪽에 소재 부품 장비에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만 해가지고 그 분야별 합산 시가총액을 보시면 네. 장비 쪽이 8.4조 네. 규모였고요. 그리고 부품이 3.9조, 그리고 소재가 1.9조 원 규모였거든요. 자, 5년 네. 전에 장비 8.4조, 부품이 3.9조, 소재는 1.9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3년 올해 이 합산 시가총액을 네. 보면 장비 쪽이 이제 8.4조에서 5년 후인 올해 29조로 좀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을 한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소재와 부품은 6조 원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성장을 했지만 소재 부품 대비해서 장비 쪽이 더 성장폭이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가 러프하게 이제 8조에서 29조가 된 거고, 부품 소재는 둘이 합쳐보면은 대략 한 5조 정도 네. 되던 것이 네. 이제 6조 정도니까 네. 이게 소재와 부품은 상대적으로 좀 네. 덜 성장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장비가 좀 더 네.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영역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핵심 공정 영역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이런 장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부품 쪽은 기초 과학이 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좀 기초과학.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초과학이 네. 그렇죠. 일본이 아무래도 네, 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개발이라든지 활용 쪽 측면이 좀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장비 쪽에서 특화돼서 좀 기술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우수한 기업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영향을 줄 수 있었겠네요. 이제 네.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네. 소재와 부품 쪽에서
글로벌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네.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공정 개화 초기부터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의 지금 기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장비 쪽에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HBM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이랑 같이 아까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에 직접적인 노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 업종에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네. 정리를 드리자면은 HBM 하면 장비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에 HBM 관련된 장비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았던 종목이죠. 네. 한미 반도체인데요. 네, 아무래도 AI 이런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름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좀 떠올릴 그런가? 수 있는 네. 그런가요? 한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의미가 한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는 이런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크게 이렇게 주목을 받던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AI 반도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ASML 같은 전공정 쪽, 아무래도 미세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쪽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런 AI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전공정, 미세 공정 쪽에서 아무래도 성능에 대한 업사이드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다다르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후공정 쪽으로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고 이제 패키징인데 어드밴스 패키징. 네, 맞습니다. 그냥 후공정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그 HBM이고 그 HBM에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이런 TC 본더라든지 신규 본딩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높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SC라는 종목인데요. 이 ISC는 이런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다양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공정이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이거는 양품, 이건 불량품 다시 만들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테스트하려면 근데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ISC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이제 러버 소켓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내에서 테스트를 할 때 필수 부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중요도가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IS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형 반도체 그런 납품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업들이 이런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을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수혜가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KC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SKC에 인수된 이후에 또 많은 또 주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업체이고, 얘네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그 FCBGA라고 해가지고 이런 CPU라든지 아니면은 ASIC 반도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그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를 좀 수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향후 7년 내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선정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너 5년 안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 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한테 상 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저라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FCBGA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배선이 가능해서 향후 이런 HBM 쪽의 성장과 함께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패키징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투자가 확산이 되고 있기
높아졌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세 가지의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논란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HBM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심에서 녹아버릴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런 AI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핵심 공정인 그 HBM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메가 트렌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병목 현상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네. 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부분이 다시 좀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ETF로 종합적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산 투자에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것과 주가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간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지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주가는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HBM이라는 것을 올해는 못 만들어서 큰일이 빨리빨리 만들어라고 했다면 내년엔 진짜 많이 만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 종목 단위로 들어가다 보면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모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번에 관련한 AI 반도체와 관련된 ETF를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를 상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ETF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미 반도체라든지 ISC, 대덕전자 외에도 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아무래도 HBM 관련주로 이제 뭐 그런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HPSB 같은 그런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에서는 그런 장비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장비들 중에서도 HBM에 관련된 그런 장비주 비중이 무려 83%에 육박할 정도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담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회사들 보면요, 해외에 있는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다 분해해 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요거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셨던 ETF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뜯어보고 그 종목 이거 있었구나라고 해서 공부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또 최근에 HBM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런 종목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ETF로 상품화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AI 반도체 시대의 그런 핵심이 이제 HBM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 HBM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 부품이 아닌 한국의 강점을 가진 이런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반도체 ETF들 중에서도 좀 투자자분들께 또 매력 포인트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ETF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하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 이건 어떤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저희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는 그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HBM 그리고 HBM의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장비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시는 쪽보다는 굉장히 좀 폭이 좀 좁게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로드한 투자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정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보다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또 저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도 이제 다소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중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을 네.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반도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